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마음에 불행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작은 것에도 굉장히 감사했지만 점점 가면서 이것이 당연해지면 그만큼 못 받으면 또 서운한 마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받아온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월요일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 정리해 보고요. 그 종목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또 꽉 채워서 1시간 풍성하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궁금하신 거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그 종목 상담도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에 문을 활짝 열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 나누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희님께서 출석하셨고요. 홍동현님도 잘 오셨습니다. 또 밤비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반올림 100%님 오늘 또 일찍부터 출석 체크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살려님 오셨네요. 치킨 시켰는데 2시간 걸린대요. 그래도 뭐 축구 끝나기 전에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서당계 1년차님 빨리 출석 체크하고 튀어야 하는데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런 댓글 제가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신 거 아시죠? 튈 때 튈더라도 적어도 오늘 축구 하기 전까지는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철학관 챔피온님 그리고 동백꽃 피는 날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출석이요 라면서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월드컵보다 더 재미있는 투자의 신으로 함께 하시고요. 더 알찬 투자의 신, 시장에 대한 정보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또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전문가님께서 100% 내기의 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오늘 이제 방송 전부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아마 오늘 또 축구 보면서 특히나 이제 저희가 오늘 경기로 인해서 16강을 갈 수 있느냐 아니냐 요게 좀 갈리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두고 내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요 내기에서 절대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백전백승의 방법이 뭔가요? 오늘 이 프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투자의 신도 투자의 신이지만 내기의 신이 그러니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여러분들 우리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뭐 만원빵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 증권회사 다닐 때 지점에서 직원들하고 뭐 월드컵 축구나 뭐 올림픽 같은 거, 그 다음에 프로야구 뭐 이런 거 내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오늘 가나전, 뭐 지금 단체에 어떤 단체에 있는 사람이 5명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거기서 만원빵 내기를 해요. 근데 한국이 이긴다가 3명이면 무조건 작은 데다가 일단 거는 거예요. 작은 데다가 사람 수 작은 데다가.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한국이 이긴다가 3명이고 가나가 이긴다가 나를 포함해서 2명이면요. 자, 그 작은 데다가 걸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돼요. 한 사람만 그 반대, 그러니까 내가 한국 승에다 걸 수 있는데 한 사람 1대1로 내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나는 여기서는 저 가나가 이긴다, 여기서는 한국이 이긴다에 거는 거예요. 이중 내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만약에 한국이 이겼을 경우에는 여기서 10,000원을 받아서 여기 주면 나는 본전이죠. 그쵸. 그러네요. 예. 가나가 이겼을 경우에는 여기서 15,000원을 받아서 10,000원을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네. 뭐 사람이 한 10명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자, 뭐 10명인데 2명이 가나가 이긴다. 그렇게 되면 자, 나머지 8명이 한국이 이긴다잖아요. 자, 나는 여기서 만약에
가나가 이기면 4만 원을 받아서 이 만 원을 주면 나는 3만 원이 남죠. 그리고 만약에 뭐 한국이 이겼을 경우에는 이 따로 한 사람하고 내기한 사람, 네네. 이 사람한테 만 원을 받아서 여기 주면 본전이죠. 이게 내기에서 절대로 지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단체전 안에서 나 혼자 또 개인전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또 만들어 놓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이 집단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가나가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내기를 해도 돼요.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이 이길 것 같은데 난 내기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 또 내기를 한 번 하는 거죠. 만 원. 그러면 그냥 절대 나는 손해보지 않는 내기의 비법. 절대로 손해 안 보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거를 또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하면서 적용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인 시장과는 우리가 또 한 판을 벌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내 종목을 또 잘 운영을 한다면 여기서 손실 본 것도 여기서 또 수익으로 메꾸고 그렇죠. 같이 또 내가 항상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많이 이렇게 짤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이 현물 시장에서 조금 제한적이에요. 아, 그래요? 자, 이 방법을 이재필 전문가님이 직접 또 이렇게 전략을 짜신 거라고 하거든요. 자, 지금 투자의 신을 보신 여러분들께서는 주변의 친구분들과 또 가족분들과 함께 지금 당장 내기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 이 전략이 진짜로 통하는지 한번 실험을 또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투자의 신과 함께 내기의 신이 될 수 있는 비법까지 전해드렸고요. 이런 방법들을 또 저희가 시장에 잘 적용을 하면서 시장에서도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지금 바로 올려주시고요. 저희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그에 대한 해결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기의 결과도 꼭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내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석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힘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중국 때문일까요? 일단 뭐 중국에 대한 그런 게 좀 많이 작용했다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뭐 중국 쪽에서 뭐 시진핑 물러가라, 뭐 공산당 물러가라 이런 얘기들까지 막 나오고 또 이 중국이란 나라의 실체를 또 오늘 좀 보여주는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영국 기자가 이 시위대를 촬영을 하는데 공안들이 와서 그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발길질을 막 하고 끌고 가서 수시간 동안 폭행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거든요. 자,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걱정거리로 그렇게 했었는데,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수급은 약간 좀 꼬이긴 꼬였었습니다.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한 4천억 이상 좀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야, 요거 수급이 조금 좀 안 좋은데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그래서 바로 좀 밀려버리는 모습이었는데, 자, 오늘 결과적으로 22평선을 하향 돌파를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올라오고 있는 빨간 선이 22평선인데요. 오늘 그 위에서 출발을 했는데 바로 좀 밀리면서 이 붕괴를 시켰는데, 뭐 그렇다고 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이 이평선 자체를 붕괴를 시키고 하향 이탈했다라고 다 좀 안 좋은 게 아니라요. 이평선을 지켜주고 못 지켜주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입니다. 방향이에요. 자, 보면 22평선 자체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이 22평선 자체가 좀 꺾이려 그러면 뭐 한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정도 그쯤은 돼야지 이게 꺾이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도 뭐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좀 반등다운 반등이 없으면 그때는 꺾일 텐데 아직까지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일시적인 좀 안 좋은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빠졌다가도 한번 이렇게 되돌림이 나오는 뭐 그런 국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까지는 22평선을 좀 붕괴를 시켰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좀 지켜볼 만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파생시장에서 수급도 오늘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뭐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5천억, 5,800억 정도, 5,833억을 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도 그동안 조금 좀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던 게 외국인들이 콜옵션 쪽의 매도가 굉장히 좀 이렇게 그전에 좀 많이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자, 뭐 오늘은 14억 정도 콜옵션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금요일 날
콜옵션 매도를 쳤던 거, 요게 주가가 빠지니까 뭐 여기서 수익이 좀 많이 났으니까 그걸 좀 이렇게 챙긴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이 풋쪽도 마찬가지. 풋을 오늘 10억 정도를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으니까 자, 뭐 요 파생시장 쪽 수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해갖고 다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뭐 시장은 조금 빠졌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 진검승부처는 다음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일단 뭐 아직까지는 뭐 보유 종목들 중에 뭐 조금 시장하고 같이 좀 빠진 게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직까지는 좀 차분히 지켜보셔도 되겠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금요일부터죠. 조금씩 계속 빠졌고 오늘도 좀 큰 폭으로 지수가 흔들리면서 좀 불안하다. 아, 이러다가 또 산타랠리는 결국 물 건너가나 이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또 아쉬움과 실망감으로 바뀔 수도 있는 시장이지만 아직 이평선의 방향이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기다려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나 또 이번 주에도 주요 지표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 시장이 어느 쪽으로 반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또 지수보다도 종목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종목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을 꼼꼼하게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세요. 저희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남겨주셔야 하고요.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 구체적인 내용들도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주시면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꿀팁들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딱 우리 토비가 오늘 전화 담당자 목소리가 굉장히 좋다라는 속보까지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겨울 북종님께서 올려주신 나무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하신 가격은 13,500원, 비중은 30% 가지고 계십니다.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나무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잘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지난주에 특히나 급등을 하면서 16,0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또 급등을 했다 보니까 이 수익을 잘 지킬 수 있을지 또 궁금하시고 할 것 같아요. 이 종목 더 가져갈까요? 좀 수익 실현을 할까요? 자, 이 남과는 좀 사연이 조금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따가 오늘 저 미니 강의 시간에 조금 준비한 게 CS2023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거하고 좀 그쪽하고도 관련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 나무가 같은 경우는 뭐 카메라 모듈 업체인데요. 보통 뭐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굉장히 좀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나무가가 VR이나 AR 뭐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될 때 좀 강하게 탄력 있게 그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뭐 그런 거는 뭐 돈이 움직이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뭐 그분들 마음이니까 뭐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나무가는 좀 괜찮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봅니다. 일단 실적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 기준 한 230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는데요. 자,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가 늘어날 겁니다. 341억 정도 올해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자, 뭐 요건 연결 기준이고 별도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좋아요. 자, 지금 뭐 작년에는 별도 기준으로 한 36억 정도밖에 영업이익이 흑자가 안 났습니다. 근데 올해는 얼핏 봐도 1, 2, 3분기 합쳐갖고 한 14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발생된 상태입니다. 자, 뭐 근데 시가총액이 2,400억 정도다라면 별도 기준으로 봐도 뭐 좀 그렇게 많이 비싼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근데 어떤 게 있냐 하면 뭐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1월 달에 지금 뭐 1월 3일부터 시작해서 3일, 4일이 미디어 데이고요. 5일부터 8일까지 CS2023이 열리는데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거기에서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 뭐 애플 같은 기업들이 저 XR 기기를 내놓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이 투자의 신 말고 아침에 마켓 시그널이란 프로에서는 지난주 화요일 하고 그 전주 화요일 날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좀 이렇게 2주 연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뭐 현재 상태가 어제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조금 좀 윗꼬리를 달고 작지만 음선이 발생된 상태인데요. 자, 어제 물량들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아직까지 CES가 1월 초에 있으니까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중을 30%를 실으셨으니까 자, 요쯤에서 한 10% 정도만 일단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10%를 정리하시면 20%는 그대로 남아있죠. 근데 이게 30%를 다 들고 계시다 보면 좀 밀리면 되게 막 고민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야, 이거 지금이라도 챙겨야 되나 뭐 그런 좀 걱정도 되고 그러시니까 일단 10% 정도만 정리하시고요. 자, 뭐 요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12월 달에 이제 12월 달이 다 됐죠. 그때 그 10% 매도한 거는 밑에서 저점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현금을 갖고 계시고요. 자, 여기서 그냥 뭐 치고 올라간다라면 한 12월 한 저 말 정도 마지막 주나 뭐 그때쯤 돼 갖고 좀 매도 타이밍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한 10% 정도만 3분의 1 정도만 일단 챙겨 놓으시고 그걸로는 뭐 다른 거 일단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 CES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내용들은 좀 좋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자, 제가 지난주하고 그 전주에 이 메타버스 관련되는 종목을 왜 말씀드렸냐면요. CES의 속성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서 그렇거든요. 자, 그 전에 뭐 자율주행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화두가 됐었는데요. 그거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12월 중순쯤에서부터 봐도 한 20, 30% 정도 수익은 발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12월 달에 좀 이렇게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내일 정도에 3분의 1만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3분의 1은 12월 말이나 뭐 12월 하순 정도 그때에서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나무가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상담 도와드렸고요. 일단 수익 실현 10% 정도 챙기신 이후에 CES에서 메타버스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서요. 그 가능성과 함께 주가가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한번 지켜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CES 2023에 대한 이슈는 잠시 후에 또 미니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땅하늘님 오셨네요. 잘 오셨고요. 오승님 출석하셨습니다. 좋은 날님도 반갑습니다. 봄님도 안녕하세요 라면서 함께해 주셨고요. 땅따먹자님 반갑네요.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지금 바로 유튜브에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 앞서 우리 토비가 알려준 대로 오늘 전화 담당자의 이 스윗한 목소리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 꼭 한번 전화 주시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시면서 정말로 오늘 전화 담당자 목소리가 얼마나 스윗한지 그 후기도 저도 궁금하니까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야기 나눠봅니다. 홍동현 님이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 거고요. 칩스앤미디어 상담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1,800원이고요. 비중을 10% 가지고 계시는데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종목 교체를 생각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로 종목 교체를 할까요?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습니다. 칩스앤미디어가 오늘도 좀 많이 빠졌고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좀 높습니다. 꽤 오랫동안 지금 손실을 겪고 계신 상황인데 일단 앞으로 전망 체크해 보고요.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도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떠신가요? 자, 이 칩스앤미디어는 조금 특이한 종목입니다. 자, 뭐 이 반도체 업체들이 저기 종합 반도체 업체가 있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뭐 저 설계도 하고 그거를 만들기도 하는 그런 업체가 있고요. 이거를 TSMC, 대만의 TSMC처럼 팹리스 업체라 그러죠. 설계하는 회사에서 설계를 해오면 그대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그 팹리스 업체가 있는데요. 자, 이 칩스앤미디어는 팹리스 업체도 아니고요. 그 팹리스를 이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데 그 IP 설계 자산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요게 주로 VR 같은 거 요런 데 쓰이고 자율주행 같은 데 쓰이는 그런 IP를 비디오 IP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상당히 좀 좋아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지금 뭐 우리 시청자님께서 삼성전자로 갈아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시간을 조금 길게 보고 투자를 하신다라면 상당히 괜찮다라고 봅니다. 뭐 한 1년 정도 투자를 하신다라면 상당히 좋다라고 보는데, 그 삼성전자가 1년 동안 이렇게 기다려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하고요. 칩스앤미디어를 그냥 보유하시고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어떤 게 더 큰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칩스앤미디어가 보유하고 있을 때 수익률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현재 이 기업이 얼마 전까지 최대 주주가 텔레칩스였어요. 근데 경영권은 저 넘겼죠. 다른 데로 넘겼는데 뭐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지분을 좀 갖고 있어서 2대 주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칩스앤미디어가 실적 부분들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 자, 매출액이 2021년도에 한 200억 정도밖에 안 됐었죠. 근데 올해 예상되는 건 252억입니다. 그런데 이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는 IP를 갖고 있는, 설계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임계점을 넘어갔을 경우에는 매출액이 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뭐 지금도 마찬가지, 올해도 마찬가지. 자, 50억 정도 늘었는데 저 매출이요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데, 자, 뭐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52억에서 77억이니까 25억 정도가 지금 늘어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 매출만 좀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가 된다라면 이 영업이익은 그냥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뭐 나무랄 게 거의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지금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조금 조심해야죠. 작년보다 올해 갚을 이자 비용들, 이런 것들이 뭐 2배, 3배씩 막 이렇게 뛰니까 돈을 못 벌고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도 지금 뭐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라면 거의 뭐 무차입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칩스앤미디어는 뭐 기본적 분석에 입각해서 보면요,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 분석은 합격인 상태고, 기술적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일단 주봉을 먼저 이렇게 보시면요. 자, 지금 여기서 지금 뭐 27,000원 고점을 찍었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여기 이때 막 반등이 나오면서 2020년도에 조금 여기서 올라오다가 걸린 자리 있죠. 그 자리에서 이때 작년에도 좀 지지를 받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초에도 지지를 받았고, 뭐 얼마 전에도 여기 찍었네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는 이 가격대, 지지선이라고 생각되는 가격대 위에서 그냥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저 일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쪽에서 뭐 아까 주봉이 일봉 이렇게 좀 축소해 놓은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자, 바닥 찍고 지금 이 위에서 좀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로 갈아타시려고 생각을 하셨으면 중장기로 길게 들고 가는 투자도 가능하신 분인 것 같아요. 자, 뭐 제가 이 재무 구조가 안 좋고 뭐 적자가 나고 매출액 영업이익이 안 늘어나고 그다음 부채 비율이 많은 그런 기업이다라면 미련 없이 갈아타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이 아니죠. 매출액 오히려 많이 늘어나고 장사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저 거래처만 좀 늘어나면 그냥 IP는 그냥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라이센스 같은 걸 받는 거니까요. 거의 뭐 이익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구조고 또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 시장이 조금 뭐 반도체 업황이 조금만 좋아지는 그런 국면이 나온다라면 상당히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디오 IP 쪽, 요런 쪽이 자율주행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VR 쪽 관련해 갖고 그쪽의 IP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매출 쪽으로 이렇게 VR 쪽이 뭐 활성화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되면 이런 부분도 매출의 플러스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굳이 뭐 손절매를 하시고 삼성전자로 갈아타는 것보다는 일단 뭐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게 훨씬 좀 낫다라는 생각이라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칩스앤 미디어에 대해서 분석해 드렸습니다. 살펴보니까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알 수 있었고 지금 차트상으로도 기술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추가 하락보다는 탄력적인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제시를 해드렸고요. 삼성전자와 비교를 했을 때도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칩스앤 미디어가 조금 더 높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고요. 궁금한 내용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나눠주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오늘 전화 접수 담당자 목소리가 어떻던가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항상 좋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네, 제가 전화가 네. 잘 걸리거든요. 네. 그래, 운이 좋아서 그러는지, 음. 그래, 항상 친절하시고 잘해주세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 또 저희가 친절하고 깔끔하게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가 포바이포를 네. 처음에 22,000원에 사가지고, 네. 그때는 이제 비중이 적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추석 전에 수익이 났었습니다. 네네. 수익이 났었는데 제가 그 비중을 좀 팔고 비중을 나눴는데 그게 계속 빠져서 지금 추매를 2번 또 다시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비중이 많아지고 단가는 좀 낮아졌는데 네네. 오늘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도 이거는 오늘 또 오르더라고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게 매도 가격을 좀 알고 싶고 네. 또 손절은 안 해도 되는지 좀 알겠습니다. 비중이 많아서 좀 걱정이 좀 되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면 네. 지금 비중은 얼마나 가지고 계신 거예요? 비중이 30%가 지금 넘은 것 같아요. 그래요. 단가는 네.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왔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단가는 네. 지금 15,503원이 됐거든요. 15,503원이고 네네. 비중은 30% 조금 넘게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시장과 비교했을 때 이 종목이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이 또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전략을 좀 짜면 좋을지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전망 체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더 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저 포바이포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시청자님 저거 아까도 잠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 실감형 콘텐츠 요런 거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네. 저 실감형 콘텐츠를 그러니까 뭐 우리 저 영화나 뭐 이런 것들 보면 가상현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주로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자, 요런 것들이 지금 요즘 좀 한참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뭐냐 하면 지금 뭐 우리 요즘 뭐 TV를 봐도 마찬가지고 다 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뭐 이 옛날에도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용을 하긴 했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었어요. 자, 근데 요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런 부분들이 좀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 4x4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랄까 향후에 좀 보면 좀 이렇게 조금 약간 이 VR이나 뭐 AR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활성화가 됐을 경우는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약간 아쉬운 게 지금 제가 이거 저 3분기 실적을 조금 봤거든요. 3분기 실적 내용을 말씀해 주는 중간에 3분기 실적을 보니까 3분기에는 뭐 한 30억 정도가 적자가 났더라고요. 그 부분이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좀 우려를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유난히 뭐 이런 VR하고 AR 뭐 이런 관련되는 이런 종목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1월 달에 보면 애플 쪽에서 XR 글라스, XR이라는 거는 뭐 VR, AR, MR은 혼합현실이고요. VR은 가상현실, AR은 증강현실 이런데 요걸 다 이렇게 융합해 놓은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거나 뭐 이 만드는 거 없는 거를 그냥 만들어서 실감나게 이렇게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런 것들이 좀 1월 달에 CES에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면 12월 달, 뭐 12월 지금 벌써부터 뭐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아까 나무가란 종목들도 그런 이유 때문에 좀 급등을 한 걸로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뭐 지금 요런 거랑 비슷한 회사가 덱스터 같은 기업이 VFX 같은 것들 요런 걸 만드는 기업인데 덱스터 같은 경우도 벌써 뭐 10,000원에서 지금 뭐 14,000원까지 올라왔다가 오늘 한 13,000원대 요 정도에서 끝났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12월 달에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격대 자체를 좀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기간을 좀 매도를 해야 될 때 이게 좀 뭐랄까 좀 시장에 관심이 확 쏠리다 보면 되게 많이 오버슈팅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4x4 같은 경우는 벌써 여기서 보면 굉장히 많이 옆으로 많이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는 여기서 어떤 매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좀 좋게 얘기하면 매물 소화 과정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거래량 자체가 좀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11월 18일 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캔들의 저 봉의 크기도 좀 많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거래 터지고 자, 이 보시게 되면 올라올 때 거래량이 하락할 때 거래량보다 월등히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좀 올라가려는 힘이 훨씬 더 강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 가격을 정하지 마시고요. 한 12월 중순 지나서 뭐 한 12월 말 정도 그때쯤 되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가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매도하신 거를 좀 권유해 드리겠고요. 또 그때 가서 뭐 12월 중순이나 말쯤 정도 돼서 야, 이거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다시 그때 또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4x4 조금 더 보유를 해보고 연말쯤 돼서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대응 전략을 체크해보자라고 조언을 도와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속이 후련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너무너무 바랄게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4x4까지. 오늘 전화 접수 담당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스윗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스윗해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전화 주시고 또 따뜻한 기운도 함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유튜브 채팅창과 전화 상담 계속 열어둘게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매수 문의도 환영입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반올림 100%님이 올려주신 유바이오로직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18,500원, 비중은 5% 가지고 계시는데요. 물타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는데 이 종목이 오늘 많이 빠졌거든요. 9% 넘게 빠지면서 10,0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도 좀 높아요. 차트를 길게 봐도 이런 차트 보면 아이고 도대체 얘는 무슨 일이야 싶어요. 계속해서 내려오기만 하는 종목이어서 지금 시점에서 물타기하는 전략이 좀 현명한 방법일지 유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백신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이죠. 2020년도에 좀 시세를 좀 너무 크게 그렇게 뽑았습니다. 보시면 이때 뭐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이때 2020년도 7월 달부터 시작해서요. 거의 10배의 시세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금 어렵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얼마 전에 잠깐 반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요거는 빈살만 왕세자가 왔는데 이 사우디 쪽에다가 콜레라 백신 뭐 요거를 공급한다라는 뭐 그런 MOU를 체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MOU는 말 그대로 양해각서입니다.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시청자님들께 꼭 좀 당부를 해드리고 싶은 게 물론 뭐 제약바이오 쪽에 실적 이렇게 좀 제대로 나오는 종목이 잘 없죠. 하지만 어느 정도 좀 기본은 이렇게 좀 적자는 내지 않는 그런 기업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런 적자가 나는 기업들이 또 갈 땐 되게 잘 갑니다. 되게 잘 가지만 나중에 항상 좀 끝은 되게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유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다라고 보고요. 자, 이거 2020년도에 60억 정도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에 72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어요. 자, 뭐 별도 기준으로 봐도 그렇게 별반 차이는 없고 뭐 그렇게 적자가 나는 모습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1분기에 뭐 3억 정도 적자가 났고 2분기에 6억 정도 흑자가 났는데 3분기에 또 10억 정도가 적자가 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뭐 이 실적 부분에 기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기술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이때 좀 너무 과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 물량들 여기서부터 이 물리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뭐 엄청나게 다들 물려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유바이오로직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익을 보신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1년 넘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빠지는 동안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막 그랬겠죠. 여기 쌓인 매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마 엄청나게 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빈살만 왕세자 뭐 와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MOU를 체결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쭉 뻗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물린 부분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제대로 반등 시도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항상 그래요. 이 실적 부분들이 좀 뒤따라오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안 하는 게 최고입니다. 안 하는 게 최고고 특히 뭐 경기가 되게 좋고 이럴 때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종목들이 다 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죠. 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뭐 처음에 뭐 좋은 것들 이렇게 샀다가 실적 좋은 것들 샀다가 또 뭐 저 순환매가 돌면서 실적이 안 좋아도 좀 올라오고 또 그 와중에 또 끼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또 상당히 좀 탄력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돈의 힘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뭐 유동성이 막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국면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올해 3월 달부터 시작해서 벌써 4%대 금리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뭐 실적이 안 되고 조금 성장성만 부각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뭐 결론은 조금 나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시청자님 뭐 추가 매수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18,5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요거는 조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국면이 있으면 일단 반등 국면에서 오히려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기술적인 부분도 지금 뭐 별로입니다. 보시면 이때 10월 11일 날 10,000원을 찍었어요. 저점을 10,000원을 찍었는데 오늘 뭐 11,100원이면 거의 뭐 전저점 근처에 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저점, 오늘까지는 전저점 위에 있지만 요게 좀 더 빠지면 뭐 바로 밑에 전저점이니까 깨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음선이 강하게 나올 때 모습들을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서 거래량 확 터졌죠. 여기서도 거래량이 확 터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 이렇게 음선이 강하게 나오면서 거래량이 확 터졌어요. 자, 그 과정에서 여기서 매도한 사람들은 외국인, 기관, 여기서도 마찬가지 외국인, 기관, 오늘도 마찬가지 기관, 외국인 다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자, 위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매물도 상당히 많고 조금 이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은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이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이 상황에서 여기서 우리 시청자님이 뭐 추가로 매수 들어갈 그런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차라리 요런 쪽 말고 다른 쪽에서 조금 수익이 나면 이걸 뭐 이 손절이 힘드시면요. 다른 쪽에서 매매를 하시다가 수익이 나면 이 유바이오로직스를 여기서 수익 난 것만큼 조금씩 이렇게 같이 빠져나오는 전략,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단 반등 시에는 매도 전략이지 추가 매수할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도 증명이 되지 않고 있고 물려있는 매물이 많다라는 점, 또 유동성 축소의 시장 상황에서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종목을 위로 끌어줄 여지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시장에서 주는 매도 시그널이 굉장히 강한 종목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 종목 반등 시 매도 의견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미니 강의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로라님, 노자성님, 구리구리, 너구리님 모두 함께 해주셨는데 미니 강의까지 꼭 꿀팁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서당계 1년차님 그래도 1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고 계시는 거 확인이 되고 있고, 내일은 태양님께서 오늘 앵커님 빨간 옷 색깔 때문에 내일은 장대 양봉 기대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 장대 양봉 기운 받아가시고 오늘 전문가님께서도 빨간 넥타이 하고 오셨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이 빨간 기운을 또 어느 쪽에서 얻어갈 수 있을지 우리가 꿀팁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강의 시작할게요. 네.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월드컵 축구가 있는 날인데요. 그래서 오늘 시청해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뭐랄까 고마운 분들이죠. 맞아요. 저 같아도 그냥 축구 볼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축구 보시면서도 그쵸? 투자의 신을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빨리 가서 축구를 봐야 될 것 같은데 1부 네. 끝나고요. 그래서 조금 좀 실제로 좀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평상시보다 좀 더 신경을 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CS2023이 내년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이 세계 3대 가전 박람회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월 달에 있는 CES, 두 번째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월 달에 있는 MWC, 그리고 세 번째는 9월 달에 독일에서 있는 IFA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보통 보면 이 IFA 같은 경우는 뭐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CES고요. 그 다음에 MWC에서도 뭐 일부 조금 화두가 되는 그런 쪽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렇게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가장 탄력 있는 그런 행사는 CES입니다. 자, 근데 이 CES가 매년 오프라인으로 열렸었는데요. 2020년도에도 오프라인으로 연초였으니까 1월 달이니까 오프라인으로 열렸는데, 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해서 뭐 별다른 그런 큰 관심을 끌지 못했고요. 자, 올해 2022년 CES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했어요. 근데 규모가 좀 많이 축소가 됐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오미크론이다 뭐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게 많았을 그런 때죠. 자, 근데 올해는 이 CES의 규모가 대폭으로 좀 이렇게 키워서 그렇게 행사를 합니다. 작년보다 이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이런 거는 한 40% 정도가 면적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참가 인원은 한 10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올해 저 CES 2022 같은 경우는 4만 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2019년도, 19년도 이때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뭐 한 18만 명 정도, 그 정도가 참여를 했으니까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굉장히 큰 규모로 그렇게 열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과거에 주요 키워드는 이런 거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자율주행, AI, 그리고 스마트홈, 이런 거였었고요. 자, 이때 2017년도 1월달, 1월 초에 CES가 있는데 제가 이 야인 시대를 처음 출연한 게 2016년 12월 19일 날 이 야인 시대를 처음 출연했거든요. 월요일 날. 그때 이 자율주행 관련되는 그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게 11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꽤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도 12월 19일부터 시작해서 1월 초까지 보통 보면 뭐 많이 올라간 거는 뭐 한 40% 정도 그렇게 올라간 것도 있었고요. 아주 적게 올라간 게 10몇 프로 이 정도였습니다. 자, 근데 이때하고 지금은 또 상황이 약간 틀리니까 뭐 꼭 그렇게 움직이라는 법은 없는데요. CES에서 화두가 되는 그런 종목들은 이렇게 투기적인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보게 되면 뭐 한 5, 60% 올라간 종목들이 수두룩했었습니다. 2017년도에. 그리고 2018년도에는 AI, 그리고 모빌리티, 그 다음에 VR, AR, 요런 것들이 지금 뭐 MR이나 XR, 요런 것들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론 쪽이 좀 관심을 받았었고요. 2019년도에는 AI, 뭐, 이거는, 인공지능이죠. AI, 그 다음에 5G,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요런 것들이 화두가 됐었고, 2020년도에는 AI, 5G, 음성인식, 블록체인, 요런 것들이 좀 화두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온라인으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뭐 특별한 그런 게 없었어요. 자, 그리고 올해 초에 가장 또 조금 처음에 나온 키워드가, 처음 등장한 키워드가 우주기술 같은 뭐 이런 키워드가 등장했었고, NFT 이런 것도 키워드가 처음 등장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12월 달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지금 제가 11월 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어떤 게 화두가 될까요? 뭐 작년에, 재작년에, 과거에 뭐 이렇게 올라왔던 것들 지금 봐봤자 아, 그때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말면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올해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자, 보시면 저 기조연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AMD 리사수 CEO가 참여를 하고요. 기조연설을 하시고, 그 다음 BMW 회장님도 참석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디어앤컴퍼니, 요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희 AMD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컴퓨팅 시스템, 요런 것들, 저 반도체 칩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니까요. 그런 걸 거고, BMW 같은 회장님 같은 경우는 미래 모빌리티와 가상현실과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융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융합, 복합 이런 거면 VR, AR 이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거고요. 자, 디어앤컴퍼니라는 기업이 있는데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설립이 1864년도인가 그때 설립이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존 디어라는 분이 설립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CEO는 존 메리라는 분인데요. 아마 이 디어앤컴퍼니 CEO입니다, 이분이. 근데 요거는 농기계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자, 이게 미국 쪽에서는 이걸 농술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자율주행 쪽인데 자율주행 농기계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현실상에서 훨씬 더 가깝게 오는 게 이런 쪽입니다. 자, 자동차에 자율주행 적용하려면 이거는 신호등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볼 게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농기구에 대한 것들은 그냥 저 커다란 뭐 밭 이런 데서 농사를 짓는 거니까요. 그냥 볼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가장 이런 쪽에서 먼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농기계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죠. 이분이 농기계 만드는 회사 CEO분이 나오셔서 뭔 얘기 하겠습니까? 뭐 식량 문제 이런 얘기 하겠죠. 그리고 스마트팜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농술나라 불리는 그런 종목이 있죠. 대동, 뭐 TIM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말씀드렸던 애플이나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 이런 쪽에서 XR 글라스를 출시를 할 거예요. 자, 이 XR 글라스 같은 경우는 요거는 뭡니까? 메타버스죠. 그리고 아마 이쪽이 지금 12월 달에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쪽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 XR 글라스 쪽, 그러니까 뭐 우리 콘텐츠 쪽 뭐 이런 덱스터나 뭐 뮤직 스튜디오 이런 것들 벌써 좀 많이 움직였죠. MP도 되게 많이 움직였고요. 자, 근데 요런 종목들이 조금 눌리는 국면, 그런 국면들이 나온다라면 요런 것들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4배 넓고 9배 선명한 AR 광학계.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나오는데 로봇이 이 충전기를 들고 전기차로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자율주행 로봇도 선보일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에서는 자율주행 4단계, 아이오닉 5를 4단계면 사람의 간섭 없이 그냥 완전히 자기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러면 종목 쪽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죠. 그 부분은 HTS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런 쪽들 콘텐츠 만드는 쪽들 이런 쪽들은 벌써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럼 두 종목 정도를 디바이스 관련되는 두 종목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렌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요거는 2017년도, 2016년도네요. MWC니까. 그때 굉장히 깊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왜냐하면요. 자, AR 글라스를 만들었었어요. 직접 개발해갖고 만든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 요런 것들 아직 안 움직였죠. 그리고 실적 부분들도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렌텍 같은 종목들, 요런 것들 한번 잘 타이밍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용 XR 기기를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아진엑스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런 쪽으로 한번 타이밍을 잘 노려서 들어가 보시면 12월 달에 아마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미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CES 2023에 대한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들 그리고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까지 전해드렸으니까요. 이런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의 포트에도 꼭 적용시켜서 수익 꼭 보시길 한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꽉 채워서 달려왔고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투자의 신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로 만나도록 하죠. 조금 이따 만나요. 또 다시.